자, 다음 페이지 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렌즈 미터가 없을 때 렌즈의 굴절력과 광학 중심점, 축 방향을 대략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해서 이게 이제 그 중화법이라는 방법인데, 중화법에 대해서 이제 그 교과서에도 정리가 되어 있고 제가 잠깐 이제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이제 한번 정의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렌즈 미터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실무에서 중화법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화법을 해가지고 뭐 정확하게 측정해서 알아낼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그리고 렌즈 미터가 뭐 실무에서 다 있기 때문에 수동식도 있고 자동식도 있고 충분히 다 이제 공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쓸 이유가, 우리가 그 실무에서 쓸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이제 국가고시 시험이나 모의고사 때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화법. 그래서 6번은 답이 일단 3번 중화법이고요. 렌즈 미터를 사용하지 못할 때 시험 렌즈 세트를 이용해서 렌즈의 굴절력과 광학 중심점 그리고 축 방향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고 이렇게 알아만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렌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렌즈 디옵터를 가진 렌즈 같은 경우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주어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주는데, 플러스 렌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렌즈를 한번 이동시켜 보면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역행해서 움직인다 그래요. 그거를 내 지금 하는 얘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시면은, 여러분 지금 집에 돋보기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쓰시는 그 이제 돋보기 안경, 그걸 가지고요 한번 지금 책이든지 신문지든지 그 안에 있는 활자들을 한번 이렇게 움직이면서 한번 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렌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렌즈는 여러분들 지금 안경 마이너스 렌즈 쓰고 있을 테니까 그걸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가지고서 활자 앞에다가 이렇게 대고서 오른쪽으로 움직였다가 왼쪽으로 움직였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시선 따라가면서 이렇게 봐보세요. 이렇게 좌우로 움직였을 때 그냥 별일 없이 같은 방향으로 동행해서 움직여요. 근데 볼록 렌즈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역행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그 원리를 가지고서 이제 접근을 하면은 7번을 풀 수가 있습니다. 7번을 풀 수가 있는데, 자, 중화법에서 시험 렌즈 세트, 시험 렌즈 플러스 1.5디옵터와 어떤 안경 렌즈를 겹쳐 놨을 때 상의 이동 방향이 렌즈 이동 방향과 똑같이, 그러니까 동행해서 움직인다 그러면 안경 렌즈의 도수는 해서 7번 같은 유형이 중화법 유형의 그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7번 같은 유형이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7번을 보고 잘 맞출 수가 있어야겠죠. 잠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중화법 이제 얘기를 했죠. 마이너스 렌즈는 그냥 뭐 움직이는 대로 그냥 동행해서 같은 방향으로 상이 이동해서 보인다. 근데 볼록 렌즈는 반대다. 볼록 렌즈는 이 렌즈의 이동 방향과 다르게 역행해서 움직인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시험 렌즈 세트, 시험 렌즈를 1.5디옵터를 앞에다 두고 그리고 안경 렌즈를 이렇게 겹쳐 놨는데 상의 이동 방향이 동행했다. 그러면 지금 이 시험 렌즈 1.5디옵터와 어떤 X가 합쳐졌는데 렌즈가 동행한 거니까, 이 X는 마이너스 디옵터의 렌즈 객건이 합쳐가지고 마이너스가 또 나와야지 동행이 되니까,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5디옵터보다 더 큰 숫자의 렌즈가 되어야지 결과물이 동행하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7번은 답이 4번이에요.
1.5 디옵터보다 더 큰 마이너스 렌즈, 그렇게 돼야지 합쳐진 이 합성 렌즈의 디옵터가 마이너스 쪽에 부호를 닿는 오목 렌즈가 되겠죠. 그 오목 렌즈가 되어야지 우리는 상이 실제로 똑같이 이렇게 렌즈 이동 방향과 같이 이동하는 동행되는 렌즈를 볼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7번, 4번. 7번 같은 문제 잘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8번은 잘 봐야 돼. 렌즈미터 안에서 렌즈의 이동 방향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내가 렌즈미터에서 보이는 거는 그 안에 거울이 있기 때문에 항상 반대로 보인다고 그랬어요. 우리 실제로 안경 렌즈가 수직이 마이너스 2디옵터 렌즈, 잘 들으세요. 수직이 마이너스 2디옵터 렌즈고 수평이 마이너스 3디옵터, 요런 토링 렌즈를 렌즈미터로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인다 그랬어요? 거꾸로 반대로 보인다 했잖아요. 수직이 마이너스 3, 수평이 마이너스 2디옵터, 요렇게 이제 거꾸로 보인단 말이에요. 렌즈의 이동 방향도 반대예요. 렌즈의 이동 방향도 반대예요. 마이너스 렌즈는 렌즈의 이동 방향과 상의 이동 방향이 어떻게 보인다? 어떻게 보입니까? 지금 이거는 렌즈미터 안에서 상황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중화법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일상적으로 그냥 보는 상태고, 지금 렌즈미터 안에서 보이는 거는 이 반대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렌즈는 렌즈의 이동 방향과 상의 이동 방향이 다르다, 반대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마이너스 렌즈는 렌즈의 이동 방향과 상의 이동 방향이 반대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렌즈미터 실습하고, 사실 이제 렌즈미터를 한 번이라도 만져본 친구는 지금 제가 이 하는 말에 대해서 금세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렌즈미터 가지고 안경 렌즈 측정할 때 굉장히 좀 버거워하고 좀 당황스러워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마이너스 렌즈를 잡고서 내가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하고 반대로 막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광학중심점을 이제 내가 인점을 하고 막 측정을 하려고 해도 이게 반대로 움직이고 이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렌즈미터 안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렌즈미터 안에서는 마이너스 렌즈는 이렇게 이동하는 방향이랑 상의 실제 이동 그 방향이랑 반대로 보인다. 그래서 반대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 밑에 플러스 렌즈는 렌즈의 이동 방향과 상의 이동 방향이 같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화법에서, 그러니까 실 상황에서의 이제 그 렌즈의 굴절력이랑 광학중심점 축방향 이렇게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중화법인데, 중화법에서의 보이는 상 이동 방향과 렌즈미터 안에서 렌즈의 이동 방향은 이렇게 반대이기 때문에 요거 좀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옆에 뭐 빈칸 메모할 곳이 있으면은 그렇게 한번 적어보면 좋겠네요. 중화법 이렇게 적어놓고, 마이너스 렌즈는 상 이동 방향과 렌즈의 이동 방향이 같다. 그리고 플러스 렌즈 또 이렇게 적어보고, 상 이동 방향과 렌즈의 이동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렌즈미터 안에서는 지금 중화법 이거하고 아예 이제 다 반대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렌즈미터 안에서는 이제 거울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반대로 보여요. 실제로 이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반대로 움직이는. 그리고 이제 안경 렌즈의 실제 이제 토링 렌즈의 실제 측정할 때도 수직 방향의 디옵터를 내가 렌즈미터 속에서는
수평 경선으로 볼 때 수직을 보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수평을 볼 때는 내가 수직 경선을 바라봐야지 수평을 실제 보는 그런 효과가 있게 돼요. 아셨나요? 자, 계속해서 렌즈미터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겠는데요. 렌즈미터는 일단 뭐 하는 거예요? 안경 렌즈 도수 측정하는 거죠. 도수 측정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이제 전문가로서, 그리고 이제 국가고시 시험을 치러야 되는 예비 안경사로서 정확하게 이제 기억을 하고 이제 내용 정리를 해야지 여러분들 문제 풀 수 있고 안경사 면허 취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렌즈미터 내가 이제 그 수업 때 그 설명을 할 때 간단하게 정리해서 외워두시라고 했어요. 렌즈미터 용도하면은 일단 도수 측정하는 거 맞아요. 도수 측정하는 거 맞고 S, 그러니까 구면 렌즈의 도수 측정, 그리고 토링 렌즈의 도수 측정. 근데 토링 렌즈는 방향마다 그 도수가 다르기 때문에 방향마다 도수를 측정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어느 방향에 이제 또 다른 디옵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엑시스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엑시스, 그러니까 축 방향. 그리고 이제 프리즘 렌즈의 도수를 또 측정하고요. 그리고 프리즘 렌즈도 항상 이제 그 어떤 방향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기저 방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 렌즈미터는 근시 원시 같은 구면 도수 측정, 그리고 토릭 도수 측정. 토릭은 엑시스가 있으니까 엑시스 축방향 측정, 축방향 체크. 그리고 사시나 사위 교정할 때 이제 하는 특수 안경 프리즘 렌즈의 도수 측정. 그리고 프리즘 렌즈는 항상 어떤 방향이 있으니까 일정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프리즘 기저 방향 측정. 그래서 구면 도수 측정, 토릭 렌즈 도수 측정, 축방향 측정, 프리즘 도수 측정, 프리즘 기저 방향 측정. 요 정도로 용도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 더 높아지면 얘기를 하면은 콘택트 렌즈를 측정할 수 있냐 없냐 하고서 간혹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콘택트 렌즈가 렌즈미터로 측정이 가능하냐? 어떨까요? 콘택트 렌즈를 도수 측정하는 거 여러분들이 거의 뭐 본 적은 없을 텐데 도수 측정이 돼요. 간혹 이제 뭐 과거 안경원에 왔는데 안경원에 이제 이 환자의 기본 데이터가 없고 안경도 없어. 안경도 분실해서 안경도 없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데이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럴 때 한 번쯤 시도하는 방법으로 기존에 쓰고 있는 콘택트 렌즈를 측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주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대략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콘택트 렌즈 도수를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렌즈미터로 콘택트 렌즈를 옮겨서 살짝 물기 제거한 다음에 콘택트 렌즈를 올려놓고 측정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보이게 돼요. 아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렌즈미터로 콘택트 렌즈를 측정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면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렌즈미터의 사용법, 렌즈미터가 그리고 뭐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고, 그리고 렌즈미터 사용하기 전에 꼭 점검해야 될 사항으로 제가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게 이제 뭐였나요? 운무 해줘야 된다. 운무. 그러니까 렌즈미터, 수동 렌즈미터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여러 명에서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눈의 디옵터 도수가 또 다르고, 그리고 조절 개입을 충분히 풀어줘야지 정확하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시도 조정을 꼭 해주시라 그랬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옮긴 다음에 다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이제 다이아를 조정을 해주면서 내부에 있는 상이 선명해진다고 느꼈을 때 그때 스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제 나머지 렌즈미터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사용하기 전에 점검 사항으로 보통 한 5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시도 조정, 지금 얘기했던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 1번 시도 조정, 그리고 2번이 인점 핀 확인. 인점 핀
인점핀 3개 인점하는 거 있죠? 그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타겟을 확인하고요. 타겟이 위치가 제대로 왔는지, 그리고 0디옵터에 눈금표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받침대가 수평으로 잘 맞춰져 있는지, 그 정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9번은 5번이 일단 틀렸네요. 크로스라인 타깃 회전 핸들 측정 같은 경우는 이거는 난시 축 우리가 확인할 때 한참 벌써 많이 간 상태야. 우리가 렌즈미터 사용하기 전에 점검할 사항은 아니죠. 그쵸? 그래서 9번은 답이 이제 5번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10번 렌즈미터에 관한 내용으로 눈의 조절력 개입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측정 핸들을 어느 방향으로 돌린다? 플러스 방향으로 돌린다. 측정 핸들 플러스 방향으로 돌린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준다.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인점핀이 만약에 이 평행이 잘못 위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점핀 이게 3개 딱딱 찍히는 거 있죠? 3개 찍히는 거, 이 빨간 점 3개 찍히는 게 만약에 이게 평행이 어그러져 있으면은 난시축 오차. 그래서 두 번째 줄에는 인점핀의 위치 평행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난시축의 오차가 발생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 밑에 타겟의 중앙 위치가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은 광학 중심점 오차가 발생한다. 타겟이 중앙 위치에 정확하게 와 있어야 되는데 애초에 이게 뭐 렌즈미터의 고장으로 인해서 중앙 위치에 안 있다 그러면은 광학 중심 당연히 오차가 생기겠죠. 그래서 뭐 프리즘이 발생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또 이렇게 따라오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 꼭 반드시 본인 스스로 문제 풀어보시고 문제 푼 거에 대한 근거 자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